무조건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증금 가장 저렴한 곳 가지 않냐? 관리비 저렴한 데 찾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의뢰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업로드를 했었던 33M 영상이 제 채널 조회수 1등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초기 세팅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DM이나 댓글로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33M2 관계자분들까지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첫 세팅이었고 첫 물건이었고 지금도 그 물건을 하나를 유지해가고 있지만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팁으로 이용했던 것들, 그리고 33M2 단기 임대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33M2를 처음 도전하신다면 헛수고 안 하시길 바랍니다. 33M2 평균 첫 계약은 1주이고 평균 이제 계약일은 한 4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잦은 입퇴실이 없어서 관리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거 1주 다니면 최소 3번은 청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장기 이용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돌리고 보니까 뭐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용하다가 1, 2주 추가 연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들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비대면 입퇴실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이랑 직접 마주칠 일도 없어요. 생각보다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들어왔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20대 초반도 할 수 있냐? 또는 40대도 할 수 있냐? 그리고 하루에 이 33M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냐?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나이에 있어서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보증금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본 세팅할 수 있는 비용 약 한 150만 원 정도만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 가능합니다. 그런 단기 임대 방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잖아요. 이 방은 누가 봐도 돈 들여서 꾸몄다. 이 방은 약간 가성비로 가는구나. 근데 그런 부분은 그 방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수요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어도 충분히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을 약 15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은 여러분들 다시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물건은 좋은 물건을 어떻게 찾냐? 혹시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33M2를 누가 이용을 할까? 그걸 가장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단기 임대를 이용을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출장 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한번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또는 이제 병원 근처에서 통원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아파트 수리로 인해서 잠깐 나와 사셔야 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동이 편리해야 해요. 특히 그 이동이 역에서부터 간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았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딜까 가장 먼저 찾았던 것 같고, 처음에 물건 세팅하는 분들, 첫 물건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패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팁 중에 하나인데, 물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에서부터 한번 나의 단기 임대 방까지 한번 직접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짐을 갖고 짐을 들면서 단기 임대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간편하게?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구나. 아니면 한 대략 요 정도 걸리네. 이런 것들을 고객님한테 미리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이동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장하실 때 꼭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제 제일 최근 고객님께서 퇴실을 하고 나서 다음 고객이 입실하는 그 사이에 보통 청소를 하는데요. 그 청소 일정이 살짝은 꼬였어가지고 제가 직접 청소를 하러 갔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이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 단기 임대 1호점 3,4M를 통해서 지금 단기 임대를 하고 있죠. 그곳을 직접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 청소 브이로그를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좀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직접 청소를 하러 왔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여기 욕실, 그쵸? 욕실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엌도 청소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화장실 청소가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물기를 빼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주 깔끔합니다. 다리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열심히 닦았고요. 여기 반들반들한 거 보이시죠? 진짜 열심히 닦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방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예전에 여기 CS가 한번 들어왔었던 건데 이 하수구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께서 되게 꼼꼼하신 분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들치면서 왜 이 안까지는 안 닦냐 이런 CS가 있었어서 이제 그때는 사과를 드리고 이 배수구를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겠다 해서 이 필터를 따로 사가지고 청소를 하러 갈 때마다 한 번씩 더 세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CS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분께서 이제 신경을 잘 써주셨다고 리뷰를 너무 좋게 달아주셔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원래는 무선을 갖다 놨었어요. 무선을 갖다 놨는데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흡입력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선 청소기를 샀는데 쿠팡에서 4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중고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청소기는 계속 여기 33M2에 놔둘 예정입니다. 다들 다른 호실 보면 청소기 하나 정도는 꼭 놓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물기가 완전히 다 말랐고요. 완전 반득반득하죠? 변기부터 세면대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 닦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도 여기 있는 것들 다 직접 한 번씩 더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기이기 때문에 물기 한 번 더 닦고 식기류도 한 번씩 다 닦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런 후라이팬이랑 냄비까지 무조건 한 번씩 더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냉장고가 이렇게 붙박이에요. 붙박이 냉장고인데 냉장고도 한 번씩 다 열어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전에 사셨던 분이 음식 같은 걸 놓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청소를 하고 왔고요. 그 청소가 끝난 이후로 지금 고객님께서 단기 임대를 아주 열심히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약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계약까지 했는데 공실나면 어떡하죠? 요거였어요. 이 질문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원리. 수요 문제와 공급 문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급자인 입장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을 확인을 하셔야 해요. 역세권, 심지어 더블 이상인 곳,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33M2 사이트에 들어가서 33M2 지도가 있어요. 이 지역에 몇 건의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럼 거기에 공급이 많다는 거는 분명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공급자인 입장에서 수요가 넘쳐나는 것만 확인하면 그 시장에 뛰어들면요, 자동적으로 그 수요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자들이 리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용 횟수도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보강한 부분들도 많고 퀄리티도 더 좋아 보여요, 사진상.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예약을 하고 싶겠지만 보통 그런 곳은 다 풀 예약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자동적으로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시장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장이에요. 이미 한 사람이 예약을 한 건을 먹고 있다면 그 기간에 단기 임대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객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걱정되신다면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알아보셔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변을 많이 이동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동인구 확인하시고 역세권, 그리고 더블, 트리플이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공실날 위험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사진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요. 33M2에서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대표 이미지예요. 대표 이미지. 그 다음에 가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들어오게 하려면 대표 이미지를 철저하게 계산적이게 여러분들이 잘 찍으셔야 해요. 자, 사진을 어떻게 해야 잘 찍냐? 저랑 이제 경쟁할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보다는 제가 더 예쁘게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야 저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금액 싼 데 가지 않냐, 보증금 가장 저렴한 곳 가지 않냐, 관리비 저렴한 데 찾지 않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사진을 보고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내부의 관리비나 청소비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시는 거지, 먼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와야 금액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이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33M2에서 대표 이미지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소개팅 어플에 내 사진을 올려놓는 개념,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사진 사이즈로 꼭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기본 카메라 밑에 보시면 비율이 있잖아요. 4:3 또는 16:9 또는 1:1, 이 세 가지 모든 방향으로 꼭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팁 중에 하나는 대표 이미지가 여러분들 정사각형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로 목적으로 사진 찍는 분들은 최대한 가로로 일단 찍으시고, 가로로 쓸데없는 부분 나오셔도 먼저 가로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자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 넓게 가로로 촬영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메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저는 조명과 암막 커튼이었어요. 근데 조명이랑 암막 커튼은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 정도는 제가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그 단기 임대 방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이 됐든 뭐 패턴이 됐든 분위기가 됐든 각 방마다 주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온화하고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싶었었어요. 내가 여기에 쉴 수 있겠구나. 편하게 뭐 햇빛 다 차단되고 불 다 꺼도 무드등 같은 거 있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고객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돈을 들였다고 할 정도는 이케아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조금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품들은요, 뭐 다리미,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이런 부분은 다 당근으로 해결을 했고 매트리스도 당근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매트리스를 이제 거래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께서 전신 거울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짐 정리한다고. 저도 전신 거울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웬열? 하고 이제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제 매트리스랑 전신 거울을 무료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근으로 무료 나눔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괜찮은 퀄리티 있는 거를 한번 알아보다가 슈퍼싱글을 놨었어요. 슈퍼싱글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2명이서 꼭 이용을 해야 하는데 슈퍼싱글이면 추가 침구료를 주시나요? 근데 제가 추가 침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이제 놓친 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이참에 그냥 조금 더 매트리스 알아봐서 퀸 사이즈로 변경을 해야겠다. 한 5만 원 내고 괜찮은 걸 판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약간 이사를 하신다고 정리하는 기념해서 나름 이게 사용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거기도 하고 이건 퀄리티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만 원 주고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5만 원 내고 퀸 사이즈로 변경을 했었어요. 2인 이용 가능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또 예약 문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2인으로 할 걸 이렇게 좀 후회를 하긴 했지만 매트리스 구하는 과정이나 슈퍼싱글에서 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객들의 수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공급자인 입장에서 맞춰줘야 하겠구나. 돈이 조금은 들더라도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 1인 이용이 많을 것 같지만 2인 이용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원룸을 혼자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은근히 2명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경쟁사들 후기나 경쟁사들이 세팅해 놓은 부분을 꼭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 세팅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M2 같은 경우는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계약과 입실, 퇴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청소일 것 같아요. 청소. 자, 청소는 당근 알바나 미소, 청소하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청소를 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직접 청소를 해봐야 이런 부분을 여기다 놓고 청소할 때 여기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아야 청소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매뉴얼만 여러분들이 딱 만드시면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 매뉴얼 전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하신 다음에 이곳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을 정확히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청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매뉴얼 작성하셔서 알바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33M2에 올라가 있는 관리 비용과 청소 비용이 있는데요. 이제 청소 비용 같은 경우를 알바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께 단기 임대를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대차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집주인을 만나느냐의 또 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집주인께 제가 드려야 할 건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뢰. 저는 집주인분께 제 신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약할 때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본업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렸고 제 명함을 다 준비해 갔었어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제가 월세나 또는 단기 임대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간접적인 확신을 좀 심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최대 고민은 딱 2가지예요.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단기 임대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 2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이제 확신을
드렸었죠. 지금 있으신 고객님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남은 2024년은 청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33M2 또는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부업들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새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추후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전 언제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 많은 고민들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